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올려드렸고,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소문이 난 건지 밴드 가입 요청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께만 가입 승인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멤버십 회원인데 가입 승인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사용하시는 이름과 밴드에서 가입 요청하실 때 이름이 다르면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드리는 거니까 꼭 좀 가입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름 동일하게 해서 가입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톤 빌라. 우선 울버햄튼은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버햄튼의 공격 스타일상 마침표를 찍어주는 선수가 빠지니까 확실히 결정을 지어줄 선수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투, 포덴세, 트라우레의 공격 라인으로 출전이 예상이 되는데, 포덴세 선수의 경우에는 확실히 히메네즈 선수보다는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기복이 있는 느낌이고, 트라우레 선수가 최근 헬스에만 빠져서 근육 키우는 데 집중을 너무 해서 그런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울버햄튼의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아스톤 빌라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되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이고 그릴리시, 와킨스, 트레제게의 공격 라인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아쉽다면 중원의 바클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이 풀로 차올랐기 때문에 맥긴, 루이즈, 아우리안 선수가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팀이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이 항상 승패로 나눠지는 결과를 보여줬고, 지난 주말 휴식을 취한 아스톤 빌라,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3승 1패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히메네즈가 없는 울버햄튼의 승리에 60% 가까이 투표율이 몰리는 건 조금 오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발렌시아 대 빌바오. 발렌시아는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스트라이커인 고메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후에 2경기 AT 마드리드와 에이바르와의 경기에서 아직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좋지 않아 보이고, 중원의 이강인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경기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있어도 잘 쓰지 않는 그라시아 감독이라 별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쓰지도 않으면서 이적은 또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무슨 개 같은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이강인 선수 이적을 했으면 좋겠네요.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고메즈가 돌아온 발렌시아의 공격에서 2경기 동안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팀 빌바오는 일단 부상자가 없이 완벽한 스쿼드로 보입니다. 핵심 자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충분히 경기를 압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문제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이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거의 빌바오가 아니라 빌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매년 이렇게 원정에만 갔다면 이러는 건지, 버스 타면 멀미를 하는 건지, 아무튼 특이합니다. 작년에도 원정 승률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 역시 1승 1무 4패로 좋지 않은 원정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빌바오의 패배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무승부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발렌시아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야. 헤타페는 지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센터백 수비 자원들인 체마 선수와 다쿠낭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상대팀은 세비야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체력 안배에도 성공을 한 모습이고,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소 선수가 렌과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를 하면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이 기존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보더라도 헤타페의 무승부는 없다고 나오고 있고 헤타페의 특이점으로도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고 세비야의 역시 원정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경기 수비가 불안한 헤타페가 무승부도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하에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맨유 대 맨시티. 맹구는 맹구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구 승을 찍은 게 이렇게 후회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경기 맹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굳이 맹구 패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라이프치히 원정을 다녀왔고 패배를 해서 유로파로 가게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굉장히 지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솔샤르는 지금 경질될까봐 벌벌 떨면서 흰머리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격에 마샬과 카바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페르난데스 선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상대 팀의 미들라인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맨시티는 지금 모든 주전들이 다 돌아온 상황입니다. 아게로, 스털링, 볼빨간 데브라이너, 마레즈 너무나도 좋은 자원들이 많고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 홈에서 마르세유와의 경기를 했고 여유롭게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도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맹구의 승리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고 혹시라도 무승부라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과 맹구의 현재 실력으로 리그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부러질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팀이 맨시티이기 때문에 더더욱 맹구의 패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맹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맹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맹구는 맹구다. 맹구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경기 똑바로 하라고 팬분들이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경기 우에스카 대 알라베스. 자, 이 경기 당연히 알라베스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우짜스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팀으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K리그에 약간 인천 유나이티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우에스카가 왜 이번 경기에서 정배당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골을 더럽게 못 넣던 우에스카가 지난 그라나다 원정 경기에서 3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살아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중원의 페레폰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마누 가르시아 선수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원의 핵심인 바타글리아 선수까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알라베스의 중원이 개박살이 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우에스카의 정배당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우에스카를 믿고 가기에는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알라베스는 6경기째 패배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무패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어쨌든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에스카의 승에 19%밖에 투표율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한번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우에스카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에버튼 대 첼시. 이 경기도 쓰나미가 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경기 첼시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첼시 단통승만 찍고 넘어간다면 아마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경기를 보면서 엄청난 똥줄을 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버튼 홈에서의 맞대결에서 첼시가 1승 1무 4패로 굉장히 고전을 했던 기록이 있고 기본적으로 최근 에버튼의 경기력이 시즌 초반 강력했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지만 에버튼의 주장인 오른쪽 윙백 콜먼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전을 하게 된다면 에버튼의 주요 공격 루트인 측면 공격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우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룬 첼시이고 로테이션을 많이 활용을 했지만 크라스노다르와 1대1 무승부는 개오바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첼시의 주축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와 주마 선수의 센터백 라인이 히샬리송, 칼버트 루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침투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발이 느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이번 시즌 칼버트 루인의 맞박은 공이 맞기만 하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이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이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무승부는 없다고 판단하에 양팀 모두
많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패가 갈리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버튼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AT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벤제마 선수가 살아나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에서 아자르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모 마자르가 복귀한다면 확실히 미들라인에서 상대팀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공격의 활로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팀 AT 마드리드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0대2 승리를 거뒀지만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이번 경기 또한 원정 경기라는 점, 또한 수비 라인의 3백 자원이 연이은 풀타임을 뛰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체력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 불리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무승부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무승부까지 가져가기엔 폴더스가 너무 많아져서 무승부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올 시즌 최다 연승인 7연승을 깨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자르가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를 믿고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사우샘튼 대 셰필드. 자, 이 경기는 뭐 사실 의심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셰필드는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죠. 이번에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셰필드인데 벌써 6연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밀리면서 주도권을 뺏긴 상태로 가끔 공격진으로 뻥뻥 차주는 뻥축구를 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뻥축구에 재수 없으면 골을 먹힐 수도 있지만 사우스햄튼이 한 골 먹히면 2골을 넣을 공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데니 잉스 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면서 페널티킥이긴 했지만 골까지 터뜨려줬죠. 잉스가 돌아오면서 공격 루트가 더욱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리그 5위를 기록 중인 사우스햄튼은 이 경기 이후 아스날 맨시티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홈에서 승리를 하면서 딸 수 있는 승점은 좀 따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셰필드가 공격적인 면에서는 터져주지 않고 있어서 패배가 많을 뿐이지 많은 실점을 내주는 경기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수비적으로 잠근다면 의외로 사우스햄튼이 골을 넣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승무패에서 투표율 1위라는 게 굉장히 조금 걸린다라는 약간 미심적인 느낌이라서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소시에다 대 에이바르. 우선 소시에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을 했고 이번 경기 1위인 AT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에 소시에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리그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홈에서 잡아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와의 유로파 원정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적극 활용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잘 했다고 보이고 오야르샤발, 다비드 실바는 출전이 불투명한 건 아쉽지만 상대가 에이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력 손실이라는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력 면에서 소시에다가 앞선다고 보이고 홈 경기라는 점 또한 패턴적으로도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 후에 승리를 하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현재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으로 볼 때 패턴적으로도 이 경기 소시에다가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크리스탈 대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 브로미치를 1대5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코너 갤러거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그 뒤에 웨스트 브로미치의 페레이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 뒤로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페레이라 선수 퇴장 이후 5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팀 토트넘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홈에서 엔트워프와의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뭔가 후반에 우리의 손흥민 선수, 해리케인이 동시에 교체해서 들어가는데 뭔가 기분이 묘한 게 어벤져스의 영웅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새
물이 오른 두 선수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 딱히 부상자도 오리에와 라멜라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 우세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으면 모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토트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베티스 대 비아레알. 베티스는 지난 오사수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3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패배를 할 차례라고 보입니다. 우선 베티스의 중원의 핵이라고 봐도 무방한 카날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베티스 기준 2승 2무 6패로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의 능력치가 더 높다고 보이고 우선 비아레알의 경우 카라바오와의 유로파 경기가 10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충분히 회복을 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격에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출전한 10경기 중 6골을 기록을 하면서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파코 알카세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모레노에게 집중되는 공격 루트긴 하지만 모레노 선수의 활동 반경 자체가 넓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충전이 된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베티스를 잡아낼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또 무승부를 기록하기에는 비아레알의 팀 이름값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베티스의 경우 이번 시즌 홈에서 2승 3패로 뭐 아니면 도의 경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엘체 대 그라나다. 우선 이 경기 엘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엘체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엘체의 공격수 루카스 보에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고 피델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져있던 주전 선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완전체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비적인 능력이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이 17점밖에 없다는 점으로 굉장히 끈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상대팀 그라나다는 바우크와의 그리스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로테이션을 활용하긴 했지만 그리스 원정에 이번 경기 또한 원정이라는 점으로 볼 때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3실점을 내주는 불안한 수비 라인은 루카스 보에 선수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홈에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엘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패턴적으로 엘체가 현재 올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젠 연속 무승부가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엘체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아스날 대 번리. 아스날은 지금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좀 폭망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홈에서 0대 3으로 두드려 맞은 이후부터 뇌진탕에 걸린 건지 정신을 못 차리면서 리즈와 무승부, 울버햄튼의 패배, 토트넘의 패배를 이어오면서 승리가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번리만 만나면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경기력에 대한 반전을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마스 파티 선수가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에서 페페 선수가 징계로 인해 출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너무나도 앞서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결장 선수로는 번리에 패배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상대팀 번리가 이번 시즌 1승밖에 없는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으로는 최근 미들라인을 좀 더 내리면서 두 줄 버스를 세워서 공격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드와 맥네일의 공격 조합은 답이 없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최근 올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인 아스날이 홈에서 번리를 잡아내면서 경기력을 반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한번 고려해 보려고 했지만 일단 패턴적으로 번리는 올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에버튼과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레스터 대 브라이턴. 레스터 시티는 일단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길 거면 이기고 질 거면 져버리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비적으로는 카스티뉴, 슈안질, 페레이라 선수의 부상은 아쉽지만 그래도 미드필더와 공격 라인에서 부상 선수가 없다는 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게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3연승 후 2연패, 3연승 후 2연패 이런
패턴을 기록하고 있는데 풀럼과의 홈 경기에서 충격 패배를 당한 이후 지난 셰필드 원정에서 다시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또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중 유로파 경기를 홈에서 로테이션을 적극 활용해서 2대0 승리를 가져온 레스터시티이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팀 브라이턴은 주전 미드필더 랄라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힘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그로스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전 패배를 당했죠. 또한 그 전 경기였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으로 크로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었죠. 웰백과 코널리 선수의 공격진의 침묵이 두 경기째 이어지고 있어서 답답한 모습이고 상대 전적에 있어서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브라이튼이 크리스트 아 브라이튼이 승리를 한 적이 없고 맞대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스터시티의 단통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본인의 생각으로 틀을 세우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픽을 가져가셔서 가지를 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최종픽 멤버십 분들께는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